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이처셀이 사실 그 시장 지수 관련주는 아니죠. 지수가 물론 이제 5.5%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종목이 이제 올랐는데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사실 비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런 그 5.5% 이런 그 6.5%의 급등이 나타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흐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알바 요건의 재료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그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쭉 오늘 지켜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여하튼 그 비지수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네이처셀이 다시 회복 사이클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반등의 강도가 V자로 반드시 간다라고 우리가 100%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현상 분석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뭐 네이처셀과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대박 낼 수 있는,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비지수 관련주에서 하나 선택한 거,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이 종목에서는 꼭 대박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장임에도, 예,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보내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객관적이고 또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2만 원대 그 사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만 원대를 그래도 회복을 했네요. 살짝 깨졌다가 회복을 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그만큼 이제 2만 원 이게 흐물흐물 깨지기 시작하면은 이게요, 내려앉을 수 있고 수급적으로 뭐 이런 정도 라인까지도 이제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회복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재료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1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한 건,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이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는 줄기세포 배양물을 이제 배지라고 그러죠. 배지 수출이 1천만 불을 달성하면서 1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을 한 건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이 됐습니다. 근데 네이처셀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관계사인 알바이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 주가가 최근에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알바이오와 또 네이처셀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바이오스타하고도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물론 바이오스타나 알바이오는 비상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효과가 아주 컸어요. 여러분, 사실 네이처셀 중심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지분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네이처셀의 최대 주주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바이오스타 그룹이죠. 네, 바이오스타 그룹입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바이오스타 그룹입니다. 바이오스타 그룹이 네이처셀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알바이오가 있잖아요. 요 알바이오는 네이처셀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처셀이 36%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바이오는 누가 보유하고 있냐면 이제 라정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라정찬 회장이 80% 정도 보유, 바이오스타죠. 네, 잠깐만. 바이오스타를 나정찬 회장이 80%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이처셀은 또 알바이오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죠? 바이오스타는 나정찬 회장이 80%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하튼 알바이오가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관계사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여하튼 이런 건의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반전의 모멘텀을 당연히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 3분 차트상으로 보면은 결국 오전 무렵에 2만 원권대를 회복을 해서 막판에 물량이 나오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어느 정도 지키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보면 거래도 좀 증가했죠. 네, 거래도 뭐 이렇게 3일간 증가를 하면서
마지막에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는데, 뭐 신한증권에서 최근에 물렸죠. 물렸다가 계속 사들어왔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소폭 24,000주 매도하는 정도, 그렇게 일단 마무리를 시켜놨네요. 하지만 얘네들이 계속 순매수를 최근에 하는 구도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신한은 우리가 너무 신경 쓸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은 좀 드렸죠. 참고적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중요한 건 이제 조인트 스탬 건이죠. 외인보다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비지수 관련주임에도 그 알바이오 재료가 나와서 이런 급등을 좀 만들어준 게 다행스럽습니다. 이제는 일단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재료나 지금 현재 네이처셀의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뭐 12월 30날 EB 3회 이상,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EB 3회 이상 요건과 관련해서 예정대로 12월 30일에 스타디 컴플레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 1월경에 그 임상 결과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노출이 돼서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세는 미리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 기대를 갖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그 좋은 모양이 형성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2만 원 언저리 근처를 좀 사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급적으로 볼 때 이 약간 연두색으로 그 5일선이 이렇게 아직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 좀 안착을 하는 게 필요한데,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거꾸로 역산을 해서 5일 평균선의 궤적을 가지고 볼 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2만 원선 위쪽을 유지를 해야, 그래야 다음 주부터 5일선이 돌아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좀 안정적인 움직임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차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다 중요한 거는 조인트 스탬 건의 이슈와 재료죠. 하지만 이제 차트 상으로는 일단 2만 원 선대를 유지하는 게 이번 주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네이처셀이 2만 원 선을 이번 주에 좀 유지하면서 가면 모양 자체도 상당히 일단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EOP2 미팅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RMAT와 유사한 제도의 출현이라든가 또는 미국 EB 3회 이상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조인트 스템에 대한 기대는 여전합니다. 그러자면은 이런 부분들까지 일단 만족이 좀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수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재료가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정보 드리고 사인을 드릴 거예요. 네이처셀이라고 이 번호로 꼭 문자를 먼저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정보하고 사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바로 드릴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소통도 좀 해야죠. 문자로 주시거나 소통 가능하고요. 추천주도 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죠.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대응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000억 내지 6,000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거는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